안녕하세요. 시누이 시집살이는 들어봤어도 아주버님 시집살이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걸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남사스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여기다 한풀이 하러 왔어요. 저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무역을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옷가게를 하셨는데 소위 두 분 다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여행 다니시고 운동 다니시며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남편의 집안 사정이라던가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헤어질 생각은 못했던 게 남편과 만나기 전 2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둘 다 제가 맞춰주는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해주기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고 남편은 제가 바라던 대로 모든 걸 저에게 맞춰주었지요. 그래서 남편의 주변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바라는 바도 욕심도 없었네요. 게다가 남편 자체만 놓고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엘리트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결혼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한창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저에게 잘 맞춰주던 건 남편이 커온 환경 때문이래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미혼의 아주버님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아주버님과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친정부모님과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정말 옛날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장남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남편은 장남인 형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했는데 그게 나중엔 몸에 배서 성격처럼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때때로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상대가 싫다 하면 설득을 해본다던가 고집을 부리는 일은 없었고 바로 포기해버리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장남인 아주버님이 개혼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나선다며 집안망신이라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기만 할 뿐 결혼 생각도 없다고 했고 말이 좋아 사업까지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시부모님 돈이나 뜯어가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 언제 장가갈 수 있을 줄 알고 저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또 남편에게 말은 못했지만 여자라면 누구나 1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드레스를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런 일로 어머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남편이 형이 장가 못 간 게 내 탓이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면서 어머님한테 크게 화를 냈다더라고요. 그런 전에 없던 남편의 태도에 어머님 아버님이 결국 결혼 승낙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데 그 일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후로 더 큰 사건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싶지만 남편이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남편을 불러놓고는 월급 통장을 당신한테 맡기라 하더래요. 원래 아들 월급은 엄마가 관리해주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길 평소 어머님이 씀씀이도 크셨고 갯돈 때문에 사기도 몇 번이나 당하신 걸 알고 있었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맡기고 한 달에 50만 원씩만 모아달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어머님께 그간 모아주신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남편 말에 따르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하더라도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어야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고작 2천만 원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2천만 원도 이미 아주버님에게 홀랑 주신 상황이었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자기 부모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 아주버님도 싫고 남편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장남인 아주버님만 싸고 도는 어머님도 원망스럽다고요. 그렇지만 며느리로서 그래 아주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동조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니 착한 며느리이자 좋은 아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당신과 나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라고 남편을 어르고 달랬네요. 하지만 옆에서 보기에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아주버님에게도 그렇고 애증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피를 나눈 가족이니 정이 그리운 눈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이어주는 중간다리라도 되어보려 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남편을 더 예쁘게 봐주지 않으실까 그런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 다가가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했네요. 그러다 작년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댁에 내려가 미역국에 갈비에 이것저것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차렸지요. 여담이지만 30년 넘게 키워주신 친정부모님께도 차려드린 적 없는 생일상을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차리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는 건 저와 남편 둘뿐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저희를 보고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남편더러 너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며 빈정거리는 것뿐이었지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더러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주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님의 핀잔뿐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생일상 차리랬냐고 동생이 돼서는 형더러 이래라 저래라 했었냐고 말 조심하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짠하면서 동시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이라지만 저한테는 제가 평생을 믿고 살아야 할 남편인데 어머님이 번번이 싫은 소리를 하시니 누군가의 말처럼 내 남편한테 욕을 해도 내가 하지 남이 하는 건 못 참겠더라니까요. 이윽고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뽐새 없이 아버님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아주버님이란 작자가 먼저 젓가락을 들고 입안 찬저 반찬 들쑤시더라고요. 게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다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니까 듣다 못한 남편이 아주버님 떨어 어머님 생신상 차린 거지 형 생일상 차린 거 아니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머님이 나서서는 형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서 어차피 하는 음식 형이 좋아하는 걸로 했으면 좀 좋냐고 남편에게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때만큼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어머님도 드시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된다고 차렸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반찬통에 옮겨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저더러 뭐하는 짓이냐입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왜 자꾸 저희 남편에게만 뭐라 하시냐고 대꾸했지요. 그리고 내친 김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 전부터 왜 자꾸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냐고 아주버님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인데 왜 형제 둘을 앉혀놓고 편애를 하시냐고 따지고 들었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쩐지 요새 저희 남편이 툭하면 대들고 옛날 같지 않더니 이제 보니 저 때문이라나요. 저를 만나고서 당신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고 제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했지요. 그렇게 어머님과 말다툼을 하자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이래서 자기가 결혼을 안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대요. 그러던지 말던지 제 손길이 닿았던 음식은 전부 다 챙겨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 내내 한마디 말도 없던 남편이 집 앞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서야 고맙다고 하대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제가 대신 해줬다면서.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당하고 살지 말자고 했지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 정도는 서로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냈습니다. 어버이날이며 아버님 생신이며 원래라면 챙기고도 남았을 날들 전부 다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마음은 무척 불편했고 한편으론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 일이 생겨도 할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놈의 도리가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이후로 남편에게 들은 거지만 그간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3억 이상 쓰셨답니다. 그래놓고 저희 결혼할 땐 아주버님이 미혼이지 않냐면서 1원 한 푼 도와주긴커녕 저희 남편 돈 2천만 원까지 가로채신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이나 아주버님한테 단단히 실망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솔직히 제가 도리고 뭐고 하고 싶었겠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만히 있었으니 차라리 다행이지. 남편이 뭐라도 해드리겠다고 했으면 전 정말 폭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모르는 번호였는데 마침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서 혹시 그 전화인가 싶어 불이 나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지요. 그리고 전화를 한 이는 어머님이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어서 얼떨결에 통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지난번 일은 당신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저희더러 아주버님을 3달만 데리고 있어달라나요. 어머님은 구구절절 말씀하시길 지난번 저희와 크게 다투고 나서 당신들도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이야 손도 많이 안 가는 아이였고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믿음직스러웠던 반면에 아주버님은 공부도 그렇고 동생인 저희 남편에게 자꾸 치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안쓰러워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준 것뿐이라나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도 지쳤다면서 이젠 아주버님이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던 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시댁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다가 외곽이어서 솔직히 젊은 여자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직장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서울에 사는 저와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어머님이 전에 없이 어찌나 애달아 하며 부탁을 하시던지 오죽하면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대요. 하지만 제 멋대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으니 남편과 이야기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어머님 아버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엿보였고 동시에 아주버님과 같이 살 생각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것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3달이라고 기간도 정해주셨으니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빡세게 직장을 알아본다던가 하다못해 결혼할 여자라도 찾아보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온 지 1달이 넘어가도록 하는 일이라곤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채팅하는 게 전부였지요. 밥도 다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소리를 안 하면 처먹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남편이 지내는 생활 방식에 훈수까지 두대요. 저희 집에 있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를 보더니 집안 살림을 너무 편히 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그러고 친정 부모님이랑 외식이라도 하고 오면 시부모님 생각은 안 나냐며 빈정거립디다. 게다가 저희 집 관리비 영수증을 자기가 내줄 것도 아니면서 멋대로 펴보고는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전기세도 보통이 아니다. 듣다 못한 제가 둘이 살다 셋이 되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어머님한테 일러서는 어머님이 저더러 네 아주버님한테 뜨거운 물 쓰지 말라고 했냐, 난방 못 키게 했냐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그래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3달까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잘 버텨보자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기어이 어머님이 선을 넘으시대요. 그날은 회사 창립일이라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친구를 만나 브런치를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택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올 게 없었기에 받는 사람 이름을 살펴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보내셨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내신 건가 싶어서 하나만 살짝 뜯어보니 예전 시댁에서 아주버님 방에 있던 장난감 인형들이었습니다. 설마 싶어 한 상자를 더 뜯어보니 이번엔 아주버님 보멸음 옷이었고요. 보아하니 전부 다 아주버님 짐인 모양이래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는 왜 이런 걸 전부 다 여기로 보내셨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가득했지만 정말 설마 싶어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고 애써 애둘러 여쭤본 거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하고 몇 달 더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저도 알다시피 직장도 여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노력을 안 하는데 직장이고 여자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 그리고 더는 아주버님 수발도 들기 싫다 했지요. 나이가 저 정도면 남의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 정도는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그런 매너도 없는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 산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네 남편이 미움을 받는 거라며 저를 다그치시대요. 저희 남편의 입지는 저하기 나름이라나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버님이 지내던 방에서 아주버님 짐을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지요. 어머님이 보내신 택배들과 함께 현관 밖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짐들을 전부 다 시댁으로 지금 당장 돌려보내주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누가 현관문을 삑삑 눌러대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내다보니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은 안 열렸지요.
그러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는 비밀번호 바꿨냐고 묻길래 맞다고, 그리고 아주버님 짐도 다 뺐으니까 지금 이 길로 시댁으로 그냥 내려가시라 했어요. 그러자 뭔 개소리냐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개소리는 너네 엄마가 먼저 했다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하고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보라 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현관 앞에 아주버님이 버티고 있는 한 당신도 이 집엔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뭐 구구절절 적을 것도 없어요. 심부름 센터에 맡겼더니 몇 시간도 안 걸려서 시댁의 짐이 다시 다 돌아갔거든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우리 장남을 내쫓은 거냐 어쩌냐 말 그대로 뒤집어졌지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걸 데려와서는 형을 욕보인다고 어쩌고, 그리고는 또 금세 태도를 달리하시면서 늙은 부모가 언제까지 형을 챙겨야겠냐, 동생이 할 수도 있는 거라며 남편을 타이르시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랬대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하는 사람이 와이프인 저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자기가 누구 편에 있어야겠냐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형님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라 그랬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될 때는 둘째 아들로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가급적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왕래가 없습니다. 일단 남편이나 저나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려면 친척 한 분 정도는 거쳐야 할 텐데 저희 어머니가 체면을 엄청 중시하시는 분이라 아마 그렇게는 못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저나 어떻게 사연을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마지막으로 아주버님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어떤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돈만 1,000만 원 가까이 뜯겼다나요. 에휴, 말해 뭐 하겠어요. 아무튼 이제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저랑 남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거면 충분합니다.